환율 조작 논란 시장은 왜 예민해졌나? 요즘 환율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죠. 달러가 오르내리는 폭이 커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이 반복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에 정부가 구두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낸 뒤에도 변동성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 마음은 더 예민해졌고요. 게다가 한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미국이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했다. 같은 표현이 기사 제목에 등장하면 그 자체가 불안을 키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조작국이랑 관찰 대상국이랑 의심국 표현을 섞어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계가 다릅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내고 주요 교역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경상수지, 대미 무역 흑자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올리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 흐름을 보면 한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찍힌 게 아니라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맥락이 핵심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시장이 의심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민감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기준이 생각보다 기술적이면서도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평가 기준은 대략 이런 축으로 움직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지,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매수했는지 같은 조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두 개입 자체가 곧바로 조작국 지정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두 개입은 심리 안정 메시지이고 조작국 판단의 핵심은 보통 지속적이고 일방향적인 시장 개입이 있었는가 같은 계량 기준과 종합 판단입니다. 다만 시장이 예민한 국면에서는 당국의 메시지 하나, 기사 제목 하나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감시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앙은행의 현물 개입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통제나 국부펀드 연기금 같은 정부 영향력이 있는 주체의 움직임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환율에 개입한다는 식의 논쟁이 더 쉽게 불붙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동원설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되는 기관이고 해외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해지 비율을 조정하거나 달러 노출을 관리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환율을 조작하려고 한다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손이 달러를 사고 팔면 환율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언론은 그 의심을 키워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단정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이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핵심은 평가 기준 충족입니다. 예를 들어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히 예민했던 이유는 펀더멘털과 환율 움직임이 어긋난다는 식의 표현이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사람들은 뭔가 의심받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찰 대상국 또는 환율 조작 의심 논란이 커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일단 관찰 대상국 자체는 즉각 제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도 관찰 대상국은 기준 충족 시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고 당장 경제 제재가 붙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말하면 또 반발이 생깁니다. 불이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 시선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환율을 건드리는 나라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면 금융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외환시장은 신뢰가 흔들리면 변동성이 커지기 쉬워요. 둘째, 정책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국 재무부가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 조작국 단계로 올라가면 제도적으로 더 강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미리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조작국이 되면 어떤 제재가 오냐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감시 강화 수준이고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 차원의 더 강한 대응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책 협의 압박이 커지고 일부 영역에서 제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한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된 건 아니라는 점이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조작국으로 찍힌 주요 교역 상대국은 없다는 취지로 정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배경 경과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냐? 현실적으로는 다음 반기 보고서에서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유지되는지,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일 방향으로 잡히는지 같은 지표들이 계속 추적될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예민해진 이유는 당장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환율이 불안정한데 거기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붙고 감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등락해도 반도체 산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가장 경계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자재도 달러로 사는데 그럼 비용이 늘어서 더 나쁜 거 아니야? 이것도 맞는 말 같죠. 결론부터 말하면 환율은 한쪽으로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환율의 영향이 좋다 나쁘다로 갈리는 산업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 결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매출이 달러로 잡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이면 같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단기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환율 급등은 괜찮다라고 말하면 댓글이 폭발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활 물가와 체감 경기, 불안 심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환율이 부담이 되는 지점은 비용입니다.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서비스 비용 가운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이런 항목들의 원화 환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마진의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완만하게 움직이면 기업은 해지 전략을 세우고 가격 계약 조건을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등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실무에서는 계약과 정산이 꼬입니다. 매출은 달러로 들어오는데 비용은 언제 어떤 환율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세계 경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구간은 종종 글로벌 금융 여건이 빡빡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금리가 높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IT 투자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될 수 있고 그게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만 볼 게 아니라 금리와 글로벌 투자 사이클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환율 조작 의심국 논란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 제재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관찰 대상국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붙는 구조는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직접 제재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투자 계획, 해외 고객사와의 협상,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간접 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접 리스크가 산업에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외환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장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안정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감시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 영향까지 더 면밀히 보겠다는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는 설명과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찰 대상국으로 남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느냐?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인데 일반적으로는 감시 강화로 인한 정책 부담, 국제적 시선, 그리고 최악의 단계로 가면 더 강한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보고서에서 조작국으로 지정된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었고 한국도 조작국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 맥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균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걸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현실적으로는 다음 보고서까지 시장은 계속 민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뉴스는 더 자극적으로 나오고 소문은 더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서 보자. 관찰 대상국이 곧 제재는 아닙니다. 조작국으로 찍혔다는 말은 더더욱 현재 시점에서는 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환율의 원인을 국내 이슈 하나로만 몰아가지 말자. 달러 강세는 글로벌 금리와 자금 이동, 불확실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셋째, 산업 영향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다. 반도체는 단기 환산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과 수요 사이클,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장과 국민이 예민해진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이 커졌고 단어 하나가 감정을 자극하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포로만 가면 더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편을 가르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환율 조작 논란이든 관찰 대상국이든 결국 시장은 데이터와 신뢰를 보고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동원설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 소상히 발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